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홍보하며 양말을 나누어 준 단체는 제주도로부터 민간 위탁 사업을 따내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곳인데요. 7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사무실까지 공짜로 썼지만 사업 평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물과 양말 세트를 바꿔준 비영리단체,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이 단체는 제주도로부터 민간 위탁 사업을 맡아 7년째 진행해왔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조례에는 특별자치분권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명실상부하게 헌법적 지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시에 반드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 대한민국의 명운일 수도 있다. 이런 일념으로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떻게 에이펙과 오영훈 지사 1호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내세우며 부채와 양말 등 물품을 뿌릴 수 있었는지 관리 책임이 있는 제주도에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지만 에이펙 유치는 균형발전 항목에 해당되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방분권에 해당된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제멋대로 민간위탁 사업이 된 건데 그 원인에는 엉성한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도 내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7년치 2,541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평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밀은 민간위탁 평가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1억 원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이 단체가 받은 예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해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는 매해 1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도 찾아봤습니다. 조례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약해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만 평가는 올해 말이나 한 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 또는 일방적인 행정의 그런 정책 홍보에 저렇게 물품을 동원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민간에 맡기는 민간 위탁 사업. 제주도에 이런 사업이 316개, 예산만 2천억 원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성을 윤석열 정부가 축소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다며 제2공항 건설을 반려시키자 윤석열 정부는 위험성을 낮춰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서 8km 떨어진 하도리 철새 도래지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를 수정하면서 제2공항 예정지의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연간 10.4회에서 35.5회 충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연간 4.6회에서 14.3회로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종 조류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최소 15종에서 최대 36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5종으로 2년 만에 7분의 1까지 줄였습니다. 2023년 평가서에서
모두 이제 21년보다 축소된 것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며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주 제2공항이 새만금 신공항의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공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서귀포 원도심의 상징적 건물인 옛 관광극장이 주말 사이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축계와 문화계 등 시민사회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허무는 일이라며 반발하자 철거 공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건물, 객석이 있던 야외 공연장은 부서진 돌무더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1963년 서귀포 지역 첫 극장으로 문을 열어 원도심의 상징적 건물로 자리한 관광극장. 주말 사이 서귀포시가 철거 공사를 진행하며 반쪽이 된 겁니다. 바로 옆에 이중섭 미술관을 새로 지으면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 극장 벽면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게 철거 이유입니다. 극장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건축계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면서 현재 공사는 멈춰선 상황입니다. 건축계는 제주에 몇 남지 않은 근대 건축 자산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철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대 자산들이 하나 둘씩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붕이 소실된 뒤 지난 2015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 된 극장. 문화계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공간을 허무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귀포가 없앤다는 것은 그동안 행정과 지역과 주민이 만들어 놓은 문화공간에 대한 너무 무자비한 행정이 아닐까. 공사를 잠정 중단한 서귀포시는 현장을 방문해 철거 반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쉽지만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를 결정했다며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듣고 공간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벽체가 좀 많이 위험하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긴급하게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2등급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순간, 그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됐다고 그래서 제주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세 단체는 남은 외벽과 돌무더기를 보존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방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중섭 미술관 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올레 이사회도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에 우려를 표하며 보존을 위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올레 이사회는 성명을 내고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는 단순한 건물 철거가 아닌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남은 외벽과 돌무더기를 보존하고 시민들과 보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에는 차량 수리를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광고가 가끔 보이는데요.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제주에서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몰래 차량을 수리하는 업체들이 자치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냉동창고 근처에 설치된 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엔진룸 덮개가 분리된 차량이 있고 근처에는 도장 작업이 마무리된 덮개가 보입니다. 곳곳에는 작업에 쓰인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고 커튼을 걷어보니 자동차용 페인트가 가득합니다. 색을 칠하는 도장 작업을 할 때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톨루엔 등이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무등록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도색하고 계신 부분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고
판김이나 도색 같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용적이 5제곱이 넘으면 대기 배출 시설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한 부분 적발이 된 거고. 과수원 근처 또 다른 컨테이너. 이곳도 등록 없이 자동차 불법 판금과 도장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광택업체로 위장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했습니다. 시중 가격의 절반값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의 블랙박스를 끄고 작업장에 직접 가져왔고 작업장 주변에 CCTV 알림 시스템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적발되자 작업장을 옮겨 또다시 영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처벌 받으시고 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이들 업주들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범행기간과 범죄 수익금 등 범죄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요 정비 차량이 렌터카 업체인 만큼 업체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려 고객에게 돌려받는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그 렌트카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렌터카 업체와 일감 몰아주기 또는 수리 비용 부풀리기 등이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은 사고 수리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계엄 당시 오영훈 지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고발당한 고북원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사태에 대한 비판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입막음으로 보일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는 고 변호사에 대한 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오 지사의 해명과 비판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지난 5월 발생한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기자 차담회에서 교육청 조사반의 조사 결과는 보고받았지만 발표하지 못하게 지시했다며 교육청이 경찰 수사를 이끌 수는 없어 경찰이 언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고교학점제는 힘들어도 가야 된다며 세부적인 부분에서 당초 의도와 달라져 논란이 있지만 교육부가 대책을 심사숙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70대 석재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3년 동안 제주시 한경면 농지 5,000제곱미터에 8.5m 깊이까지 13,000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석재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불법으로 채취한 암석을 판매하는 등 8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SKFC가 포항 원정 경기에서 패배하며 상위 스플릿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는 어제 저녁 포항 스텔리아드에서 열린 K리그1 30라운드에서 포항에게 0대1로 패하며 3연패에 빠졌습니다. 현재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 SKFC는 6위와의 승점 차이가 10점 차로 벌어지며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상위 스플릿에 진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귀포시 하원동 1주서로에서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와 남성을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주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소득 하위 90%로 제주에서는 60만 4,800여 명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